안녕하세요. 사무관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식 도구 상자와 글자 모양을 이용해 글자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인 글자 편집은 12차시 중 3차시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글자 편집 순서를 이해한다. 서식 도구 상자를 이용하여 글자를 편집할 수 있다. 글자 모양 대화 상자를 이용하여 글자를 편집할 수 있다. 글자 모양과 서식 도구 상자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로 글자를 편집하는 순서. 1번 글자를 입력한다. 2번 블록을 설정한다. 3번 편집을 한다. 4번 블록을 해제한다. 자, 글자를 입력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키보드입니다. 블록을 설정할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됩니다. 편집은 우리가 사용하는 서식 도구 상자나 글자 모양 대화 상자를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을 해제하는 방법은 키보드에 있는 ESC 키를 누른다든지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됩니다.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자와 관련된 내용만 따로 배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게 글꼴. 글꼴은 글자의 생김새를 말합니다. 두 번째 있는 건 글자의 크기. 여기 보시면 10.0으로 보이시죠?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가능합니다. PT는 포인트를 말하는데 PT, 포인트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글자의 속성입니다. 첫 번째는 진하게, 글자가 좀 더 굵어지죠? 두 번째는 기울임, 세 번째는 밑줄, 네 번째는 지소선을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가짜 보이시죠? 이건 글자의 색입니다. 글자 색의 기본값, 우리가 글자를 쓰게 되면 그 글자는 무슨 색이 나오냐면 검정색이 나옵니다. 색. 자, 글자 모양 대화 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글자 모양은 보시면 기본, 확장, 테두리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기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기준 크기 여기 보면 10.0 pt라고 적혀 있죠. 그럼 10포인트를 말합니다. 글꼴은 함초롱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장평은 100이라고 했는데 장평을 여기 보시면 글자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말합니다. 한글에서 글자를 넣게 되면 보이지는 않지만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1인 정사각형의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평을 현재 100이죠. 기본값이 200으로 늘리게 되면 글자가 고무줄이듯이 옆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글자도 역시 이렇게 늘어가게 됩니다. 즉 세로는 1인데 가로를 2배로 늘린 거죠. 이걸 장평이라고 합니다. 자간. 자간은 한자로 쓰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에 간자. 글자 사이를 자간이라고 합니다. 기본값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속성이라고 보이시죠? 이 속성은 글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인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4가지는 서식 도구 상자에 바로 나타나 있는 기능이고요. 나머지는 글자의 모양이 가야지만 보이는 기능입니다. 자, 그 아래에 글자 색이 보이시죠? 글자 색은 현재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음영색은 색업성으로 되어 있는데 음영색은 글자 주변색을 말합니다. 기본값으로는 색이 없습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 이곳에 색깔을 넣기도 합니다. 8번째 강조점을 넣는데요. 강조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걸 그런데 넣은 이유가 우리가 ITQ 시험에 강조점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강조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강조점은 글자 위에 나타나는 점. 예를 들어서 강자를 써볼까요? 강자를 쓰고 그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점, 위에 이렇게 나오는 점을 뭐라 하냐면 강조하는 점이라 해서 강조점이라고 합니다. 자, 서식 도구 상자와 글자 모양 대화 상자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은데요. 서식 도구 상자는 에 있는 기능을 보면 글꼴, 글자 크기, 글자 속성, 글자 색이 있습니다.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는 글자를 편집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평, 자간, 음영세, 강조점은 서식 도구 상자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즉, 장평이나 자간, 음영세, 강조점을 쓰고 싶으면 글자 모양 대화 상자를 눌러야 되는데 글자 모양의 대화 상자를 누를 때 단축키가 Alt L입니다. 이 키를 누르게 되면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바로 나타납니다. 자, 지금부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띄운 다음에요. 진달래 꽃을 먼저 입력을 했습니다. 김서월 작품이죠. 진달래꽃 김서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을 어떻게 편집을 할 거냐면 이렇게 편집을 할 겁니다. 진달래꽃의 글자색을 바꾸고 김서울 글자를 키우고 글꼴은 더듬을 하고요. 자, 나보기가 이렇게 가실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할 건데 이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다시 만들었는데요. 표를 이용해서 진달래꽃을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편집할 내용, 왼쪽에는 글자가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진달래꽃부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자를 입력하는 게 먼저겠죠. 글자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글자 입력한다는 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달래꽃을 블럭을 설정하고요. 다음 글자색은 분홍색으로 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보시면 편집을 눌러서 글자색, 예, 글자색 보이시죠? 글자색을 클릭을 해서 무슨 색을 할 거냐? 분홍색을 하겠다. 이게 분홍색 형태죠. 클릭을 하게 되면 글자색이 분홍색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은 블록을 해제합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ESC키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클릭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김서월이라는 세 글자를 블록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글꼴은 더듬, 글자 크기는 14포인트인데요. 역시 서식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 더듬, 함초롱 바탕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자,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군데를 이용해서 글자를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초롱 바탕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이걸 여기에서 좀 주의할 것은 여기 보시면 모든 글꼴을 먼저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도둠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둠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글자 크기는 14포인트죠. 그럼 1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눌러서 14포인트로 클릭하면 글자가 조금 더 커집니다. 마지막에는 블록 해제, ESC키를 누른다든지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나보기가 역겨워. 블록을 설정하고요. 글자 크기가 16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은 어디 있냐면 보시다시피 이곳이 글자 모양입니다. 이 글자 모양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되는데요. 자, 글자 모양을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하면 여기서 기본을 누르신 다음에 우리가 편집할 내용이 글자 크기 16포인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준 크기라는 거 보이시죠? 기준 크기를 16으로 바꿔드리면 됩니다. 자, 12, 13, 14, 15, 16 이렇게 글자 크기를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하게 되면 글자가 커집니다. 다음은 속성 진하게. 자, 먼저 블록을 설정하고 진하게는 이거 보이시죠? 여기가 진하게입니다.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가 보이시죠? 이게 진하게입니다. 진하게인데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블록 설정한 다음에 클릭을 되면 글씨가 조금 더 굵어집니다. 이걸 진하게라 합니다. 다음은 밑줄 블록을 또 해줘야겠죠?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블록 설정하고요. 자, 이번엔 속성이 밑줄입니다. 속성이 밑줄은 진하게 기울림 밑줄 보이시죠? 클릭을 하게 되면 줄이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또 편집이 끝났으면 블록을 해제. 영변의 약상, 속성은 밑줄이죠. 자, 또 역시 블록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고요. 자, 이번엔 글자 속성이 아니고 서식 도구 상자가 아니고 글자 모양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을 클릭하고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밑줄이었죠. 그러면 속성 보이시죠?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밑줄 클릭한 다음에 설정하면 이렇게 줄이 그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진달래꽃 이거 강조점인데 점이라고 되어 있죠. 강조점. 자, 강조점은 무엇이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을 설정합니다. 블록 설정한 다음에요. 강조점은 서식 도구 상자에는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글자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글자 모양을 클릭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확장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장이라는 탭이 있고요. 자, 이 확장이라는 탭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을 누르고 자, 그럼 여기 강조점 보이시죠? 강조점을 다시 한번 제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조점이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이 없음을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없음을 클릭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강조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 걸 쓰겠습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설정하게 되면 진달래꽃 위에 이렇게 강조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사번 전부 없애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하겠습니다.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불이 오리다.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취소선을 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먼저 블록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선은 밑줄 옆에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취소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블록 해제. 다시 있는 걸음걸음 역시 블록 설정하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속성 외곽선인데요. 서식 도구 상자에는 외곽선이 없습니다. 어디를 클릭이 되냐? 글자 모양을 클릭이 됩니다. 글자 모양 중에서 기본, 그 다음에 속성 중에서 어디에 있냐면 외곽선은 이겁니다. 이게 외곽선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맨 땅에
당연히 우리 헤딩이라 하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가시는 걸음걸음이 안쪽은 비어 있고 밖에 글자 외곽에 표시되어 있는 형태, 이걸 외곽선이라고 합니다. 진달래꽃 강조점을 다시 넣어 보겠습니다. 블록 설정한 다음에요. 글자 모양을 클릭하고 확장을 눌러서 점 클릭해서 이번에는 점이 아니고 이렇게 글자 모양이 여기 볼까요? 진달래꽃에 글자 모양이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블록 설정하고요. 이번에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도 서식 도구 상자에 없는 글자의 속성입니다. 글자 모양을 눌러서 기본을 눌러서 그림자를 클릭합니다. 설정하면 자, 글자 밑에 회색으로 그림자가 생겼죠. 자, 나보기가 역겨워. 이번에 음영색을 할 건데요. 음영색 빨강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블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설정한 다음에요. 글자 모양을 눌러서 기본에서 음영색 보이시죠? 다시 한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영색 없음 보이시죠? 그래서 빨간색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글자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글자 주변색에 빨간색을 넣었다. 음영색이 들어간 것처럼 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헤딩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주보도 아닌 음을 흘리우리다 해서 자간과 장평을 하라고 했는데요. 자, 죽어도 세 글자만 자간해 보겠습니다. 자, 죽어도 세 글자 블록 설정하고요. 자간은 서식 도구 상자에는 없습니다. 글자 모양 누르고 기본에서 자간을 20%로 하라고 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를 하면 글자 사이가 간격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설정하면 죽어도 사이가 글자가 넓어졌죠. 그 다음에 흘리우리다. 장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자 모양을 누르고 장평. 장평이 기본값이 100이죠. 50은 100보다 적기 때문에 글자가 좀 더 홀쭉하게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50 설정을 누르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홀쭉해져서 좀 더 붙어있는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죽어도라는 글자 크기도 10포인트. 그 다음에 흘리우리다도 글자가 10포인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위에 보시면 글자의 위치에 장평과 자간에 관계없이 글자 크기가 지금 10포인트로 되어 있죠. 보시면 장평과 자간을 바꾸더라도 글자의 크기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자 편집에 대해서 잘 공부하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편집 순서. 블록을 설정하고 편집하고 블록을 해제한다. 글자 편집의 기능에는 글자 크기를 바꾸고 글꼴을 바꾸고 글자의 속성을 바꾸고 장평을 바꿀 수 있으며 자간을 조정하고 강조점을 넣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